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합시다. 어, 여기까지 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다오 씨. 오셨고. 네, 카티나 씨 오셨고요. 네, 좋습니다. 레이스 씨 오셨고. 자, 우리 이거 한번 듣고 문제 풀어볼게요. 웨이 씨, 책상에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어디 아파요? 영양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먹어둬야죠. 와, 그러면 이게 다 영양제예요? 웨이 씨는 건강을 잘 챙기시는군요. 이거는 비타민 D고, 이거는 유산균, 오메가3. 네, 맞아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 혈액순환 개선제, 꿀과 홍삼이 들어있는 진액도 있고요. 또 가끔 먹는 눈에 좋은 약도 있어요. 와, 누가 보면 약국인 줄 알겠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잖아요. 현우 씨도 건강 잘 챙기세요. 이미 잘 챙기고 계시겠죠? 아니에요. 저는 요즘 건강에 너무 소홀해져서 큰일이에요. 웨이 씨에게 건강 챙기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저도 좀 알아보고 궁금한 건 물어볼게요. 그래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밥을 제때 잘 먹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잘 알고 있어요. 네, 다음 거 해봅시다. 요거요. 현우와 웨이는 뭐뭐와 건강보조식품. 요거 같은데요. 영양제? 좋아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이는 뭐뭐 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 뭐요? 네. 야, 건강할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요즘 건강에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노력을 안 해요. 서, 소홀해졌다. 아, 소홀해졌다고 생각하고 웨이에게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웨이는 현우에게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어떻게 해요? 이거 좋아요. 가르쳐? 아, 네, 가르쳐 주는 거, 추천해 주는 거, 추천해 주기로 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밥을 알맞은 제, 시간, 네, 제때? 제때? 좋습니다. 제때 잘 먹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뭐 은줄, 뭐뭐 인줄, 이렇게. 요거는, 여기에서는, 오해, misunderstand, 착각,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가 안 보여서, 네가 안 보여서 먼저 집으로 갔다 생각했어요. 간 줄 알았어. 잘못 알고 있었죠. 어, 잘못 알다. 뭐뭐인 줄 알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어야 하다는 너무 쉽죠. must. 반드시 하다. 이 일은 반드시 다음 주까지 끝내다. 끝내야 한다. 건강을 챙기다. 챙겨야 한다. 공부를 하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간단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9988이라는 말이 있어요.
9988.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하세요. 또는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9988이라는 말이 있어요. 9988. 9988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99라는 것은 99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라는 거죠. 오래 살다. 99세까지 살다. 99세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해요. 충분해. 오래 살았어요. 그죠?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라고 하는데, 만약에 임준 씨가 99세에 죽었어. 아이고, 너무 일찍 죽었어. 아니, 괜찮아요. 99세면 충분합니다. 이너프, 이너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9세까지 사는데, 계속 병원에 20년 동안 다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슬퍼, 이거는. 돼요. 네. 그래서, 뭐야, 88이 들어간 거야. 이 팔팔하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활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ealthy and active 이런 것들을 팔팔하다라고 얘기해요. 팔팔하다. 네.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팔팔하게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생선 있죠. 피쉬, 생선. 생선을 먹는데 생선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팔팔하게.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그다음에 활동적이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많다. 이런 거, 팔팔하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것을 9988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중요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 돈이 중요하죠. 돈, 가족, 그 다음에 뭐 사랑 다 중요하죠. 친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건강. 몸이 아프면 어떤 좋은 것도 즐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중요해요. 건강이 최고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라고 줄여서 말하곤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제때, 알맞은 때고요.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밥을 몸에 좋은 재료들을 물에 넣고 끓여서 만든 몸에 힘이 나게 해주는 보약으로 표현해서 밥이 보약이에요 라는 말을 씁니다. 밥이 보약이에요. 밥을 잘 먹으세요.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쓰는 건강에 대한 유행어가 있는데요. 유행어도 있고요. 신조어, 새로 만든 말, 새로 만든 말, 새로 만든 말을 신조어라고 하는데 9988입니다. 99살까지, 99살까지죠. 99, 99살까지. 그래서 이거를 99세라고 하면 99세라고 하고요. 99살이라고 얘기하면 99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99살까지 팔팔하게, 그러니까 활발하고 생기가 있게, 즉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팔팔 살자는 뜻이랍니다. 여러분도 건강이 최고라는 것 잊지 마시고 밥이 보약이니까 제때 밥 잘 챙겨 드셔서 9988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어, 건강 잘 챙기셔서 항상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이 씨는 필라테스도 하고 핫 요가도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가티나 씨는 무슨 운동해요? 아, 산책만, 자전거, 그리고 스키 타는 것이만. 아, 맞다. 가티나 씨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겨울에 스키도 진짜 많이 타고, 네, 여행하면서 걸어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좋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예전에 조깅 했다고 그랬죠? 태국에서. 조깅도 많이 하고, 네. 또 예, 요즘 머리 잼, 머리 컴뱃. 춤요, 춤. 춤, 춤춰요. 춤춰요. 피트넷에서 어. 나는 사람 같이. 그래요? 네, 춤추면서 건강 관리하는군요. 오, 특별하네요. 요즘도 운동해요? 지금도? 지금요. 요즘 바빠요. 너무 바빠. 지금은 그냥 아이들 키우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땡큐! 앉아. 가면 안 돼. 네, 잠깐만요. 다음 것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렸고요. 12과도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네. 네, 약국인 줄 알겠어요. 하고, 네. 약국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아. 어떻게 달라요? 잠시만요. 어떻게요?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문법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이 좀 바빠가지고 급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약국인 줄 알았어요. 하고, 약국인 줄 알겠어요.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어, 어떤 가게에 들어갔어요. 가게, 스토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두통약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통약 하나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두통약이 없습니다. 두통약이 없어요. 여기는 약국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 어머, 죄송해요. 저는 약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럴 때, 어머,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약국인 줄 알았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뭐뭐인 줄 알다라고 얘기하면 이 문법이 뭐냐면 n인 줄 알다. n인 줄 알다. 그다음에 뭐뭐는 줄 알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 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 이렇게 앞에 누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여기 뒤통수를 딱 때려. 야, 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 잘못 알았을 때 뭐뭐인 줄 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뭐뭐인 줄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 갔는데 책이 너무 많아요.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많아요. 서점 같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서점 같아요. 그럴 때 서점인 줄 알겠어요. 책이 너무 많아서 서점 같아요. 서점인 줄 알겠어요.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을 할 때,
놀라서 설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약이 너무 많아요. 임준 씨 책상에 약이 너무 많네요. 약국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약국 같아요. 그럴 때 약국인 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 뭘까? 어,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집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뭘 아냐면, 저 아파트는 얼마예요? 언제 만들었어요? 전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요즘 떨어졌어요.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우와, 친구야. 너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부동산 사장님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부동산 사장님인 줄 알겠어요. 부동산 아저씨인 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여기는 뭐뭐인 줄 알겠다 그러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친구한테 한국어를 물어봤는데 한국어 설명을 너무 잘해줘요. 또 한국어 선생님 같아요. 한국어 선생님인 줄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가티나 씨 사진을 보고, 예, 와, 모델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모델인 줄 알았어요. 모델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여기서는 요걸로 쓰였던 거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제 아이들을 키웠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레이스 씨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 말고 아이들 교육,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을 보면, 한국에서는 공교육이 있습니다. 공교육은 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 중에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 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어때요? 무료예요. 무료. 무료입니다. 원래는 돈을 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이 행복카드라고 해서, 국민행복카드구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다 해줍니다. 행복카드로 100% 지원해줘요. 그래서 무료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그냥 무료예요. 이거는 지원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정부에서 돈을 안 받아요. 교육부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자, 이걸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공교육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학원, 과외 이런 거죠. 학원, 과외, 다른 프로그램들. 이거는 무료가 아니죠.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 사교육비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난해집니다. 집이 가난해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 엄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벌었어요. 400만 원. 괜찮죠? 엄마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400만 원을 벌었어요. 와, 그 부자네. 한 달에 800만 원이면 내 식구 살 때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영어 유치원에 다녀요. 영어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든대요. 150만 원. 그래서 이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은, 150만 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보통 한 230만 원? 이렇게 든대요. 그래서 230만 원 곱하기 2. 얼마야? 460만 원이죠. 460만 원. 그 다음에 뭐 악기도 배워야 돼. 바이올린, 피아노 뭐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은 이게 뭐 싸게 해도 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축구도 배워야 되고 자전거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럼 얼마야? 싸게 해도 560만 원이야. 800에서 560만 원. 와, 그럼 얼마야 이거? 240만 원.
가난하죠. 가난해요. 한국에서 못 살아. 못 살아요. 예. 가난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영어 유치원부터는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사교육비 때문에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그죠? 이게 근데 이 집이 특별한 집이 아니야. 특별한 집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가정들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돈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영어 유치원에 안 보내죠. 그리고 가난합니다. 다른 교육들을 시키느라고. 그래서 어떤 집이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이 적게 벌든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경제를 가계라고 얘기하는데 가정경제 가계. 똑같은 말인데요. 이 사교육 때문에 가정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가계가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요. 사교육비가. 1년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이만큼 컸어. 얼마가 드냐면 3억 있는데, 3억. 3억.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물론 아이를 싸게 키우면 3억 원에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죠. 어, 이게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한호 씨, 이 신문 기사 내용 봤어요?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억 원이 든대요. 아, 저도 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과장된 금액이 아닐까요?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던데요. 그건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사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에 교육비의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공교육은 돈이 거의 안 드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학비가 들지 않고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싸고요. 네, 문제는 사교육이에요. 중학생 학원비가 영어랑 수학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군요.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네. 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씨, 이 신문 기사 내용 봤어요? 라고 했고요.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억 원이 든대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어요. 1억 원. 그래서 1억에서 3억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가티나 씨하고 나오이 씨는 다 키웠어요. 다 컸어. 아이들이. 괜찮아. 우리 그레이스 씨는 써야 돼요, 이걸. 이걸 써야 돼.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좋아요. 저도 써야 됩니다. 저도, 임준 씨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저도 써야 됩니다. 네.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건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자, 어떤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에 다니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근데 어떤 아이들은 돈이 안 들어요. 공짜 아니면 뭐 특별 교육비 20만 원 이렇게 싸게 되죠.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에 교육비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공교육은 돈이 거의 안 드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학비가 들지 않고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싸고요.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잘못 쓴 건데 요즘은요. 자, 2025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초, 중, 고 모두 무료입니다. 모두 무료예요. 무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 소식인데 한국 뉴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어 돈을 내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돈을 내자, 학비를 내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료인데 학비를 내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9년인데 6년, 3년. 이거는 의무교육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니까 무료다. 근데 고등학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다. 그래서 돈을 내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잘못 썼죠. 고등학교 학비도 무료죠. 또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무료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교육이에요. 중학생 학원비가 영어랑 수학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데, 40만 원. 중학생이니까 40만 원이에요. 고등학생이면 60만 원입니다. 고등학생이면. 보통 중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아,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군요.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 시장이 크다라는 말은요. 자, 시장이 커요라는 것은 그 시장이 어, 파는 것도 많고 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많고 공급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곳을 시장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왜요? 시장이 크다라는 건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학부모도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희생하는 거. 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을 희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휘를 좀 보도록 합시다. 예, 뭐 이거 왜 들어갔지? 뭐뭐지만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돈이 들다. 자, 의무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초등학교 6년과 플러스 중학교 3년. 6년. 이거는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빠르게 얘기를 해봅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거는 100%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의무교육이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건요.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의무교육은 아닌데 98%가 고등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98%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건 70%가 가고 있어요.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학. 진학하다. 어,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가는 것도 진학이라고 얘기하죠.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 이런 식으로. 자, 사교육은 뭐 학원 과외를 얘기하는 거죠. 입시를 보도록 합시다. 입시는요, 입학할 때 보는 시험이에요. 입학 시험의 줄임말이 입시입니다. 근데 입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요, 입시 없어요. 여기요, 입시 없어요. 특별한 중학교, 특별한 고등학교가 아니면 입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시가 있죠.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입시라는 말은 보통 대학교 입학 시험을 얘기합니다. 대학 입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입학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 경쟁이 경쟁이 심하다. 쏘리. 경쟁이 심하다. 입시 경쟁이 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시 월 이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입시 전쟁. 그 다음에 입시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헬이라고 표현해서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옥 너무 끔찍해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네, 희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피해를 보다 그 다음에 손해를 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뭐뭐인 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정도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이만큼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씨, 이 신문 기사 내용 봤어요?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억 원이 든대요. 다 마이크 세 분 다.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찬호 네. 씨, 이 신문 기사 내용 보았어요?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억 원이 든대요. 저도 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과장된 금액이 아닐까요?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던데요. 저도 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건 좀 음. 완전된 금액이 아닐까요?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던데요. 그건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사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에 교육비의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그건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인 사교육비의 거예요. 차이 때문에 사실 아이 아이 키우는데 키우는데 쓰는 비용 중에 교육비의 비중이 엄청 많잖아요. 공교육은 돈이 거의 안 드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학비가 들지도 않고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싸고요. 공교육은 돈이 거의 안 드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학비가 들지 않고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싸고요. 학비는 아주 싸고요. 네, 문제는 사교육이에요. 중학생 학원비가 영어랑 수학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문제는 문제는 사교육이에요. 사교육이에요. 중학생 중학생 학원비가 영어랑 수학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떤 중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군요.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군요.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과정이 커요.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네. 자, 요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기 그만큼, 이 만큼이라는 거는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요거는요. 그래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계속 따라 읽어봅시다.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입시 경제에서 살만하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외상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이 씁쓸하다라는 말은요, 쓰다죠, 쓰다, bitter. 어?
그러니까 맛을 이야기할 때, bitter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기분이 쓰다라는 말은 안 좋은 느낌이다. 아쉽다, 속상하다 이럴 때 씁쓸하다라고 얘기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불합격했어. 그래서 선생님 괜찮아요? 임준 씨 괜찮아요? 그러면 임준 씨가 네, 괜찮아요. 그런데 좀 씁쓸하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씁쓸하다라는 것은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씁쓸하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나오이 씨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이스 씨가 한번 해볼게요. 정호 씨, 2, 3분 기사 내용 봤어요.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 3억 원이 든대요. 저도 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과장된 금액이 아닐까요?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던데요. 그건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에 보여요. 사실은 아이 키우는 때 드는 비용 중에 교육비의 비중가 엄청 나잖아요. 교육은 돈이 거의 안 드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학비가 들지 않고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싸고요. 네, 문제는 사교육이에요. 중학생 학, 학원비가 연호랑 수학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연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군요. 한국은 교육, 교육,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커요.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카티나 씨가, 여기는 준 씨가 해보도록 합시다. 야노 씨, 이 신문 기사 내용 보았어요?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넣으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억 원이 든대요. 저도 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과장된 금액이 아닐까요?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던데요. 그건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사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에 교육비의 비중이 엄청 낮잖아요. 공교육은 돈이 거의 안 드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학비가 들지 않고,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싸고요. 네, 문제는 사교육이에요. 중학생 학원비가 연어랑 수학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든대. 보통 중학생들이 연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군요.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어, 굉장히 커요.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듣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찬호 씨, 이 신문 기사 내용 봤어요? 요즘은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억 원이 든대요. 아, 저도 봤어요.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과장된 금액이 아닐까요? 1억 원으로 계산된 것도 있던데요. 그건 사교육비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사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에 교육비의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공교육은 돈이 거의 안 드니까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 학비가 들지 않고 고등학교 학비는 아주 싸고요. 네, 문제는 사교육이에요. 중학생 학원비가 영어랑 수학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드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드는군요.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고요.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웨이와 찬호는 뭐야 이거? 사교육비? 아, 좋아요. 사교육비. 사교육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이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사교육비 때문이며 한국은 교육에 대한 뭐죠? 어, 관심, 관심이 높은 만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서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부담도 부담, 크다. 부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찬호는 경제? 경쟁?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생과 부모가 뭐야 된다? 아, 습슬? 습습 여기서요. 아, 필승, 네네. 희생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희생을 해야 되죠. 다른 데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희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뭐뭐지만 이건 너무 쉽죠. but 이런 거죠. 한국어 공부는 어려워요. but 재미있어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자, 오래 일해요. 그다음에 많이 쉬세요. 어, 오래 일하다 일하는 만큼 많이 쉬세요. 오랫동안 일하니까 또 많이 쉬셔야 돼요. 이럴 때 뭐뭐는 만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뭐는 만큼. 자, 예문을 하나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어,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한국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 다문화 정책이죠.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에 대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을 위한 정책,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 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은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만큼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죠. 뭐뭐는 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만큼.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어, 어, 대통령의 역할을 잘 할 거예요. 예, 약속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을 잘할 거예요. 어?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정치를 오랫동안 한 만큼 대통령의 역할을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 우리는요. 그 사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원래 모든 나라가 그렇죠. 모든 나라가 정부에서 이렇게 합시다. 제발요. 하는데 국민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또 공부할 텐데 EBS라는 게 있습니다. EBS. 이게 뭐냐면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이에요. 그래서 교육방송입니다. 교육방송. 옛날에는 TV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TV로 교육방송을 봤어요. 교육방송. 교육방송을 봤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에서 IEBS 그래서 아니 EBSI인가? 하여튼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 영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들을 수 있냐면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어요. 6년 동안 계속 들어도 다 못 들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무료예요, 무료. 당연히 무료죠. 교육방송이니까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료인 건 중요하잖아. 왜냐면 유튜브에도 무료가 많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도 무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EBS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학원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데리고 와요. 선생님, 국민들을 위해서 EBS에서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영광이죠. honor. It's my honor. 그러면서 가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EBS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그런데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을 안 들어. 그냥 학원에 가서 돈을 내요. 학원에 가서 돈을 내고 배웁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또 내일 배우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을 들으려면은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 교재.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재도 쌉니다. 그래서 다른 책은 예를 들어서 23,000원이야. 그런데 EBS 책은 10,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이렇게 싸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좋은 책인데 7,000원이에요. 좋은 책인데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거요. 요거요. 요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EBSI네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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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